국내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25일째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40대 이하 연령대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접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참 벌써 25일째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자릿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수도권 거리두기가 격상된 지가 3주 정도 됐고 비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2주 정도가 됐는데 그런 조치들이 아직은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충분한 감소세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 몇 주간의 어떤 발생 양상을 봤을 때 증가 속도는 조금 둔화된 것을 좀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일일 신규 확진자 수 평균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는 1,465명이었는데 이번 주는 이제 내일 통계까지 나와봐야 됐지만 1,500명대로 그러니까 약간 좀 증가한 정체를 보이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통해서 델타 변이가 아닌 바이러스는 충분히 좀 감소하는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델타 변이는 계속 증가세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확진자 수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됐는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역 긴장도를 낮출 수가 좀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눈이 나쁘신 분이 안경을 쓰면 잘 보이지만 벗으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되면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거라는 거는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진자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특히 이제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조금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고 네. 또 많이 이제 지적된 것처럼 확진자 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위중증 환자도 특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젊은 층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사망도 발생하고 있고 또 오늘 통계에는 그 9세 이하 어린이에서 위중증이 또 한 사례가 있어서 어떤 사례인지 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높아지게 되면 어린이 청소년층에서의 감염도 특히 위중증 환자도 증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위중증 환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300명대를 넘었는데 이렇게 되면 병상 부족 우려나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우리가 지난 3차 유행, 겨울의 대유행처럼 고령의 어르신들이 막 집단으로 중환자가 생기는 일은 좀 줄어들었고 또 고령의 어르신들은 또 이제 인지장애가 있으면 치료가 협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외국인 분들이 많이 확진되시면 또 치료에 또 이중의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네. 그때보다는 조금 상황은 줄어들긴 했지만 젊은 층에서 이제 가벼운 폐렴 같은 것이 와서 산소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또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초기에 어떤 항체 치료제나 항바이러스제 투약, 스테로이드 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진료를 받기 위한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환자들과 별도로 격리된 전담병원의 병상이 좀 빨리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 생활치료센터는 우리가 기숙사 같은 데를 전환하면 되지만 병원의 병상을 늘리는 거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이제 발열이 나서 좀 응급한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응급실에서 격리 진료 구역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해질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많은 병원들이 중환자 병상을 여유 병상으로 가지고 있지만 중환자를 돌보기 위한 의료 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한 사람이 여러 중환자를 보게 되면은 그만큼 더 힘들고 지치고 또 이제 중환자들 제대로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병상은 있어도 또 특히 에크모 같은 전문 의료 장비를 가동시킬 수 있는 전문 의료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부족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많이 보도된 것처럼 검사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필요하고 고생이 많으시고 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또 백신 접종이 증가하게 되면 백신 접종을 맞고 열이 난다든지 이상 반응이 있어서 또 진료를 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상 반응을 상담하거나 진료를 볼 만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또 다 응급실로 몰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의료 현장이 혼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좀 체계적으로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을 조금 상담하고 진료할 수 있는
별도의 좀 시스템이 또 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폭염까지 이어지다 폭염까지. 보니까 네, 참 네. 많은 분들께서 고생을 하고 계신데, 자, 이렇게 지금 확산세가 어떤 반전의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간다면은 어떤 추가적인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더 높은 방역 강도를 취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현황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신규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방역 지표 관리 위험도, 그러니까 감염 경로 불명 비율이라든지 방역 막내 관리 비율 이런 것들을 봐서 앞으로 증가세가 더 이어질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지, 조정이 된다면 1,500명대에서 유지할 건지 아니면 더 낮출 것인지, 그래서 4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확진자 수를 줄이려면 좀 추가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체를 강화해서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방법도 있겠고, 또 숨어 있는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고 그분들로부터 추가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기에 격리하고 방역 관리를 잘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무래도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비대면 활동, 또 비대면 소비, 이런 것들을 좀 장려하고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 같은 것도 우리가 1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보다 좀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새로 도입된 개편안 중에서 좀 효과가 있는 방역적인 근거 같은 것들을 조금 찾아봐서 처음에 뭐 논의된 것처럼 뭐 130 BPM은 안 되고 120 BPM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방역적인 효과, 이런 것도 한번 실내 체육 시설에서 감염 전파 양상도 한번 좀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재정비해서 추가적으로 방역 조치를 수정하고 필요한 부분 강화하고 불필요한 부분도 완화하고 하는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돌파 감염 사례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은 접종 완료자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이제 소비나 경제 활동 같은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작년에 한번 또 이제 논의가 됐던 것처럼 특히 이제 가을 겨울철에는 우리가 작년 한 해는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해서 독감 이중 유행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은 독감 유행이 많지는 않았는데 네. 올 절기에도 독감 예방 접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비교적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80%, 62세 어르신들도 거의 뭐 58%까지 접종을 했는데, 이번에 가을에도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어떻게 할 건지, 또 많은 분들이 또 독감 예방 접종에도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다양한 전반적인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20대 확진자 1명이 어제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자의 경우 확진과 격리 해제, 재확진 등을 거치면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역당국이 기저질환이 있었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상세한 내용은 좀 보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퇴원했다가 이제 3월 15일부터 계속 병원에 입원하시다가 지금 3개월 넘게 4개월 가까이 투병하시다 이제 사망하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아마도 이제 코로나19에서 사망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심하게 위중증을 앓고 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없어졌지만 여러 가지 장기적인 후유증이 또 남을 수가 있어서 정상 생활이 좀 어렵고 장기적인 투병을 좀 하셨던 것 같고요.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위중증과 치명률을 2배 정도 올린다는 것을 해외에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될 수가 없겠고, 다만 치명률이나 위중증률을 우리가 산출할 때 지금 3월에 발생한 것이 지금 3월에 감염되신 분이 지금 사망하셨듯이 지금 7월 달에 감염되신 분들 중에서 7월 달에 감염되신 분들 중에서 7월 달에 위중증이나 사망이 생기신 숫자만 가지고 추정하면 안 되고, 충분히 그분들이 끝까지 어느 정도 경과를 거친지 확인하고 우리가 치명률을 계산해야지, 네. 지금처럼 치명률이 뭐 0.1, 0.2% 독감 수준이다 이렇게 치명률을 계산해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백신 접종률도 보다 좀 속도를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제 만 18세부터 49세까지 많은 분들의 이제 일반인들 백신 접종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오는 9월까지 국민들의 70% 1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수당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충분한 물량이 도입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1차 접종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만큼 많은 분들을 1차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를 봤을 때 많은 민간 의료 위탁 기관에서 접종을 해왔기 때문에 좀 충분히 좀 효율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진다면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백신 이상 반응이 생기셨을 때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사후 진료 시스템 이런 것도 좀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대부분 이제 mRNA 백신으로 맞게 되면 이런 분들이 또 4분기 9월 지나서 2차 접종까지 이제 추가로 해야 하고 나서 2주가 지나야지 우리가 최대의 면역 효과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9월 말까지 많은 분들이 1차 접종을 맞게 되시면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은 많이 줄을 수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만으로 충분한 감염 예방 효과는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당분간 그때까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수칙 준수, 긴장도를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많은 분들이 지금은 접종 동의율이 굉장히 높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백신을 예약하는 좀 혼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50대 특히 50대 장년층께서 좀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예약을 하고 이제 참여해 주시는 노력들도 지금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만 18세에서 49세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다음 달 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10부제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10부제 적용 방식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생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생일하고 주민등록의 생일이 좀 다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의 생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고 이제 생일이 뭐 25일이신 분들은 5로 끝나는 날짜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이제 접종 예약을 하실 수가 있겠고 15일 날 저녁 8시부터 16일 저녁 6시까지, 이 길 18시까지 예방접종 예약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전에 예약할 때는 이제 먼저 접속하신 분들일수록 좀 빠르고 또 우리 원하시는 시간, 날짜, 장소를 선점하시는 장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10부제 다 접종 기관에서 예를 들어 하루에 100명을 접종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하루에 10명씩만 이렇게 예약을 하게 해서 네. 골고루 예방접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된 날짜에 충분히 여유 있게 접종을 하시면 충분히 지금 물량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를 신뢰하시고 예방접종 예약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해당 날짜에 예약을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19일 이후에 또 네. 다시 한번 또 예약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예방접종을 하시면 되겠고 또 지자체에 따라서는 해당 연령 중에서 또 우선 접종 대상으로 또 추천되시는 분들은 또 먼저 맞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어떤 자율접종 계획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약에 혼선이 없도록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